사람들은 모두 매년 지속적으로 점점 속도가 더 빨라지는 기술 발전과 과학에 대해 늘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공룡이 어떻게 멸종했는지, 화성에 생명체가 있었는지는 왜 알 수 없는 걸까요? 그리고 우주 여행과 호버보드, 나르는 자동차는 또 어떻고요? 좋아요. 우리가 아직 그 수준까지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우리를 더 밝은 미래로 한 발짝 더 다가가게 해준 최근의 발견이 몇 가지 있습니다. 1번. 공룡이 멸종한 순간의 증거. 우리 모두는 공룡이 6,600만 년 전 거대한 운석이 지구에 충돌했을 때 완전히 종말을 맞이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가장 가능성 있는 설명일 뿐입니다. 기후변화에서부터 공룡 전체의 꽃 알레르기 가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론들이 있는데요. 재채기 하는 공룡이라니 상상이 되세요? 하지만 이 주제에 대한 논쟁이 마침내 거의 막을 내리고 있는 듯합니다. 고생물학자 로버트 데팔만은 노스다코다주에서 다양한 종류의 화석으로 가득 찬 거대한 전파남을 발견했습니다. 이 전파남은 기본적으로 운석이 지구에 충돌한 이후 공룡의 지배가 끝난 순간이 돌에 그대로 찍혀진 것과 같습니다. 이 전파남에는 엄청난 양의 물고기 화석이 있는데 이는 운석 충돌로 바다가 황폐해졌음을 증명해 줍니다. 또한 그 당시 이미 지구상에 살고 있던 작은 포유류들의 화석뿐만 아니라 트리케라톱스의 뼈조각 화석도 섞여 있습니다. 이것은 공룡들이 바로 그 순간까지 살아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2번. 화성에는 한때 거대한 강이 있었습니다. 화성에 이른바 습한 기간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명백한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현재 시카고 대학의 에드윈 카이트 박사가 이끄는 연구팀은 화성에 여러 번의 습한 기간이 있었다는 이론에 더 많은 증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마지막 습한 기간은 약 10억 년 전에 끝났다고 합니다. 이 시기가 활발한 때에 화성에는 지구보다 훨씬 드넓은 강이 존재했으며 40억 년 이상 멈추지 않고 계속 흘렀습니다. 화성의 얇은 대기에 어떻게 이것이 실제로 가능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새로운 질문들은 우리를 진실에 더 가깝게 다가가게 해주죠. 3번. 새로운 범고래 종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새로운 종을 발견하는 것만큼 놀라운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특히 그게 고래만큼 클 때는 더욱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이걸 놓칠 수 있었단 말이죠? 바다가 꽤 커서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제 완전히 새로운 범고래 종이 발견되었습니다. 현재는 이 종을 D형 범고래라고 부릅니다. 이 종은 그들의 유명한 사촌들과 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훨씬 더 둥글고 눈 주위 흰 점이 더 작으며 전체인 몸 크기도 더 작은 것 등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연구진이 이 범고래종의 피부 샘플을 채취해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 D형 범고래가 완전히 새로운 고래라면 이 발견은 정말 큰 센세이션을 일으킬 거예요. 4번. 바다를 구하기 위한 산호이식. 그리고 해양 세계에서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산호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산호초는 바다에 살아있는 심장입니다. 산호초가 없다면 해양 생태계 전체가 존재할 수 없을 겁니다. 산호초는 마치 살아있는 돌처럼 튼튼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환경에 매우 민감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많은 지구의 산호초가 심하게 손상되었고 그중 25%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문제는 이 산호초가 자연적으로 자라기까지는 수세기가 걸린다는 것, 그리고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자라지 않을 거라는 데 있습니다. 운 좋게도 데이비드 본 박사는 우리 행성의 산호초를 재건할 방법을 실수를 통해 찾았습니다. 어느 날 본 박사는 실수로 자신이 연구하던 산호 하나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수조에 부서져 떨어진 조각 하나를 넣어두었는데요. 이 조각이 스스로 살아남아 훨씬 더 빨리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본 박사는 산호 성장을 위한 이 마이크로 프래그먼트 기술을 실험해왔고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사실 그의 작은 산호 조각은 일반 산호보다
25배나 빨리 자랍니다. 이 발달된 고급 방식으로 이들을 자연 산호초에게 이식하면 산호초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5번. 지구온난화를 막는 새로운 방법.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진짜 이유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구온난화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때문입니다. 온난화는 지구상의 생명체의 가장 큰 위협입니다. 그거 아세요? 그 생명체에 우리 인간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은 재앙과 같은 기후변화를 막으려면 2050년까지 대기로부터 1000억 톤에서 1조 톤까지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합니다. 무시무시하게 들리죠? 맞아요. 하지만 왕립 멜버른 공과대학의 연구진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을 찾은 것 같습니다. 휴,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뜨거운 액체 금속과 액체 전해 물질을 사용해서 공기에서 이산화탄소를 잡아 고체 탄소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결과 발생하는 고체 탄소는 매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원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윈윈인 것 같네요. 하지만 이 방법도 아직은 더 발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늦지 않게 모두 준비가 완료되기를 바랍니다. 6번. 제1형 당뇨병 치료.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이미 암과 HIV 치료에서 엄청난 돌파구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병들에 관한 뉴스는 큰 화제가 됐죠. 하지만 정말 칭찬받을 만한 또 다른 뉴스가 있는데요. 의료계가 조만간 제1형 당뇨병을 치료할 방법을 찾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시다시피 제1형 당뇨병은 항상 의사들을 괴롭혀왔습니다. 그리고 거의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불치병이라고 인정되었죠. 하지만 미국 최고의 의료센터 중 한 곳인 시티 오브 호프의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완액 가족 프로젝트라 불리는 유망한 연구 프로그램은 앞으로 6년 안에 이 병의 치료법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큰 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1년 전 모든 사람들은 제1형 당뇨병이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면역 체계를 자극하여 췌장의 건강한 세포를 공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췌장의 세포들은 인슐린을 생산하는데 이 인슐린이 부족한 것이 기본적으로 당뇨병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바트 래프 박사는 자신의 연구를 통해 기존의 생각을 뒤집었습니다. 췌장 세포들이 면역 체계의 오작동 때문에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세포 스스로 파괴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한 건데요. 즉, 이 세포들이 잘못된 스트레스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면역 체계는 단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게 되는데요. 요구에 따라 공격하는 거죠. 그러나 이 발견이 정말 획기적인 것인지 모르지만 아직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시티 오브 호프의 과학자들은 세포 이식에서부터 이 세포들을 처음부터 배양하는 것까지 이 문제를 어떻게 치료할지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7번. 70초 안에 MRI를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의학과 프로그래밍 사이에서 또 하나의 큰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MRI 스캔을 해본 적이 있으시다면 그게 약간 무서울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 그 커다랗고 무서운 기계 속에 들어가면 전혀 움직이지 말라는 경고 방송과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완전한 어둠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있게 되죠. 이 과정은 때때로 1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에게조차 힘이 듭니다. 그러니 폐쇄 공포증이 심한 사람들의 경우는 대부분 MRI 촬영을 위해 마취까지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진단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게 해줄 5,000개의 코드가 있는 기계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스테판 스카와 팀 스프링어가 이끄는 연구팀은 MRI 테스트를 평면 자기공명 영상장치 혹은 EPI라고 불리는 훨씬 더 빠른 스캔에 사용되는 기술과 혼합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스캔 결과는 기존의 MRI 스캔과 가까워서 진단에 좋은 토대가 됩니다. 이 방법에 대한 최근 테스트에서 표준 MRI 기기가 한 명을 촬영하는 시간 동안 여러 명의 환자를 촬영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들의 연구가 많은 생명을 구하고 의사들의 작업을 훨씬 더 쉽고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떤 발견이 가장 흥미로웠나요? 공룡?
우주? 아니면 의학? 기술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 공유한 것을 잊지 마세요. 구독을 눌러 항상 삶의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